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전연구원의 유영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고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특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해외여행도 금지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여행에서는 저에게 의뢰를 했어요. 제가 지지난 겨울에 스리랑카에 가서 한 달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회원 여러분들께 바깥 얘기라도 좀 들려주십사 하는 게 이제 한국연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대체로 6번 정도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첫 시간에는 과연 혼자 다니는 여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다닐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번, 3번, 4번, 5, 6번째까지는 제가 다녀온 스리랑카와 인근에 있는 몰디브까지 얘기를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가슴 설레는 자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혼자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그러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까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는 중국 남부를 비롯해서 네팔, 스리랑카,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혼자 여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아스러울 거예요. 과연 혼자 하는 여행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시행한 게 중국 남부에 운남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전 일이네요. 4년 전에 운남성을 갔습니다. 제가 본래 놀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학을 맞으면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몰아서 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놀다 오는 거죠. 열심히 일은 안 했지만은 나가서 노는 거예요. 제가 선수죠. 아무튼 운남성에 가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사는 조금 독특한 데였어요. 그래서 갔지만 거기는 차편하고 숙소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도 줍니다. 그리고는 낮에부터 밤에까지, 밤 몇 시까지 실컷 각자 놀게 놔둬요. 대신 이제 저녁에 아침에 얘기는 대충 해줍니다. 여기는 볼 게 뭐가 있으니까 알아서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차마고도로 해서 샹그리라 이런 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메이리 설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만 스스로 해결한다면 충분히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혼자의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다닌 데가 아직은 좀 덜 알려진, 그리고 물론 많이 알려진 데도 있죠. 그러나 좀 이렇게 편치 않은 여행이죠.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교통망도 편하고 통신도 편하고
이런 여건이 우리나라만 못한 나라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교통이 편하고 먹고 자는 게 용이한 곳은 나이를 먹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나라들을 주로 선택해서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여행 조건이 잘 이루어진 나라들은 노년을 위해서 애껴두는 거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릴 때 떠나라고 떠나지는 않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다리가 후들릴 때는 사회적 여건이 좋은 나라에 가서 택시 타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하루 종일 차를 빌려서도 끌고 다닐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주로 다녔던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악한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건이 될 때 그런 나라를 좀 집중적으로 다녀보자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본디 촌놈입니다. 부여 산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이제 논산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 가서 좀 살았는데 저는 서울이 별로 제 기호에 맞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좀 촌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촌티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주로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나 대학 동기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니? 의사소통이요? 쉬워요. 영어 단어만 조금씩만 나열할 줄 알면은 다 합니다.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제 친구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외국 유학 갔다 온 놈들이에요. 대전의 연구단지나 대학에 있는 놈들은 유학 가서 몇 년씩 살다 오면서도 걔들이 의사소통을 제일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 먹다가 좌석에서 그랬죠. 얘들아, 걔들도 내가 방문하는 나라 애들도 네이티브가 아니야. 나도 아니고 걔들도 영어 잘 못하고 나도 잘 못해. 그러나 소통 방법은 영어밖에 없어서 서로 하는 건데 정말 다른 이유는 뭔지 아나? 그들은 나는 돈을 쓰러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 지갑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 안 되게 말을 하더라도 그네들은 알아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돼서 막 한국말로 막 해버리면 눈치로 알아들어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번역기가 나와 있어서 핸드폰에서 웬만한 건 짧은 문장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해당 나라의 이제 치안 상태죠, 치안 상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치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1년 전부터 제가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니까 스리랑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나라의 여행 안내서 책을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치안 상태, 화폐의 가치, 통신망, 교통망, 이 제반사항들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물가는 물론 교통비, 주유, 뭐 탄산음료, 과일, 기후, 도시별, 뭐 여행 시즌, 교통수단 뭐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나 버스의 경우는 요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 나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행을 하시고 싶으면은 해당 나라에 관한 여행 안내서를 사서 미리 숙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방문할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공책을 한권, 이 공책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튼튼한 공책을 하나를 사서 이제 제가 7월 1일부터 갑니다. 그러면 여기 7월 1일, 다음 페이지는 7월 2일, 7월 3일 한 페이지에 날짜 하나씩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또 여행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이렇게 이제 잘라져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한 다음에 제가 한 달을 있을 것 같으면은 방문지를 먼저 쭉 설정해 놓고 이제 지도로 쭉 연결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동선으로 내가 의도하는 데를 다 거칠 수 있는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일날, 1일이면 1일 4시까지 인천공항 도착, 4시 비행기 탑승,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어디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4시쯤에 대체로 어디에 도착이다. 이런 플랜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2일째는 이제 그 방문지에서 이제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다 그날 다닐 수 있는 코스들을 넉넉하게 비워놓습니다. 넉넉하게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이다, 뭐 닷새는 충분히 구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 경우는 그걸 읽어본 다음에 한 7일이나 8일 정도로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야지 바쁘지 않게 느긋한 걸음으로 이곳저곳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얘기가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달을 나가서려면 좀 아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 때부터 이제 비행기를 좀 값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비행기 표는 옆에 앉은 사람의 비행기 싹도 모르는 게 비행기 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값싸게 잘 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열거한 나라들은 대부분 동남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가 항공을 이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티켓팅하는 날짜입니다. 티켓팅은요, 그 특가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가석은 물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환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값이 싼 만큼. 근데 이 특가석도 시기에 따라서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가석은 제 경험치로 보면은 석 달 전이 제일 싸요. 내가 그래서 스리랑카에 간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비엔틴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석 달 전에 바로 이제 그런 티켓팅하는 또 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앱마다 또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싼 걸 선택해서 석 달 전이 가장 싸다는 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석 달 전에 가장 싼 곳을 선택해서 티켓팅을 하면은 갈아타는 문제까지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 가서 교통표는 그때 제가 다니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에서는 뭐 5일 책정해놓은 건 저는 7일을 넉넉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5일 돌아다니라고 해놨는데 실제 가보면 사나흘이면 다 볼 게 없어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혹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딜레이가 되는데 그럴 때 언제든지 그 특정한 나라 안에서의 이제 교통표는 이제 여행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티켓팅을 합니다.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또 굉장히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침밥 문제예요. 그래서 제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비엔틴으로 출발할 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도 이용하지만은 가능하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이제 가면 아침 식사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 그래서 특정한 도시에 가서
제가 가장 편하다는 곳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죠. 기차표라든지 기차표라든지 시내버스 또는 이제 고속버스를 제가 가서 직접 티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도시,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갈 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A라는 도시의 숙소의 주인한테 물어봐요. 당시 친구 중에 B라는 도시에 이런 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느냐,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면 정말 저렴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데를 많이들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티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부닥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제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못 사는 나라에 갈 때는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돈을 내면은 잔돈이 없다고 끝내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다 이런 게 이제 경험의 소산인데, 크고 깨끗한 식당에 가면 큰 돈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잔돈을 좀 많이 모아놓으라고. 그래서 외지고 조금 작고 초라한데, 이런데, 그리고 상대가 좀 이상할 때는 잔돈으로 그냥 다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걔들은 그냥 받고 맙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큰 돈을 내면 잔돈이 없다가 이제 떼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면은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기록은 영상 기록과 이제 필기 기록인데, 영상 기록은 핸드폰으로 되고, 이제 필기는 핸드폰에 또 메모 기능을 통해서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긴 여행은 사진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